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서치의 랭귀지 앤 비전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전동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AI가 읽고 보고 생성하는 라지 스케일 멀티모달의 시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목차입니다. 라지 스케일 멀티모달의 소개부터 빌리언 스케일의 이미지 텍스트 한국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링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한국어 텍스트 이미지 생성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최종적으로 멀티모달 문서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MDS에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라지 스케일 멀티모달인가입니다. 우선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정보를 함께 고려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학습하고 표현하는 기술이고, 하나의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림과 같이 다양한 모달의 데이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여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멀티모달 검색과 같이 사용자의 의도를 더욱 세세하게 파악하여 검색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분류 레이블들이 텍스트로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제로샷 분류와 같은 작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텍스트 생성이나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과 같은 멀티모달 생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라지 스케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핫한 LLM과 관련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구글의 버트부터 시작해서 메타의 로버타, 그리고 일렉트라 등 글로벌 빅테크에서 모두 인코더 모델들을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다양한 NLP 태스크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인코더 모델들 뿐만 아니라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예를 들어 바트, T5, 최근에 UL2 등의 모델들로 기존의 인코더 모델들도 할 수 있는 태스크들 뿐만 아니라 생성 태스크들로 확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 모델에서도 오픈AI GPT-3, 딥마인드의 고퍼, 친칠라, 구글의 PALM 등 수백 빌리언 사이즈의 모델을 개발하여서 LLM의 특이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AI에서는 모델 사이즈와 데이터 크기는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임페리칸 증명을 한 바도 있죠. 아래 그림은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챗봇들을 쭉 정리한 표인데요. 구글의 람다라든지 메타의 블렌더보 3, 딥마인드의 스페로우, 오픈AI의 그 유명한 챗GPT 등 모델 사이즈와 학습 코퍼스 사이즈를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습 코퍼스도 사실 빌리언 스케일을 넘어서 트릴리언 스케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LM 이후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트랜스포머 구조로 확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AI의 클립 같은 경우는 150M 사이즈의 파라미터 사이즈와 400M 수준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페어로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이걸로 이제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 후로 구글의 얼라인이라든지 혹은 베이직이라든지 더 많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들을 내보냈고, MS에서도 동일하게 플로런스라는 VLM 모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코더 모델들 뿐만 아니라 이미지 투 텍스트 생성을 위한 모델들도 개발되었는데요. 구글에서 만든 신VLM이나 플라밍고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과 비슷하게 인코더 기능과 디코더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더 범용적인 모델들도 나왔는데요. 세일즈포스의 블립 1, 2, 그리고 MS의 BIT 1, 2, 3, 그리고 구글의 코카, PALI 같은 모델들이 점점 파라미터 사이즈와 학습 데이터 사이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역시 모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미지 내 제로샷 분류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하나의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생성 AI로서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도 오픈AI의 달리부터 시작해서 달리2까지도 나왔고, 구글의 이미젠이라든지 파티 등 모델 사이즈와 학습 데이터 사이즈는 역시나 계속해서 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은 파티 논문에서 공유한 모델 크기에 따른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생성 모델들은 사실 글자 생성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편인데, Very Deep Learning이라는 글자와 이 프롬프트의 그랜드 캐년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모델이 350M, 750M, 그리고 3B, 20B까지 확인해 봤을 때 20B가 되어서야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대규모의 데이터셋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개되어 있는 멀티모달 데이터셋 중에서는 라이온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만든 라이온 400M이나 오비 데이터를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커먼 크롤 웹 데이터에서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에 얼라인되어 있는 알트 텍스트를 페어로 수집을 쭉 하는데요. 내부를 좀 더 살펴보면 영어 데이터는 2.32 빌리언 정도가 있고 멀티링골 데이터로 2.26 빌리언 정도가 있으며 이 외에도 고화질 이미지, 미술 이미지 등의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멀티모달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논문이나 학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킹으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주로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요. 컨셉추얼 캡션즈라고 하는 유명한 CC3M과 CC12M 그리고 위키피디아에서 구할 수 있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의 데이터셋인 WIT 그리고 MS 코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영어 데이터셋을 따로 구축을 해서 고품질의 그런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공개한 코요라는 데이터셋이 또 있죠. 그럼 저희가 구축한 빌리언 스케일의 이미지 텍스트 한국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소스로서는 약간 법무적인 이슈로 좀 상세하게 공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모아본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가 1.5 빌리언 이상이 되고 라이온과 같이 사용이 허용된 외부 데이터셋들은 한국 데이터로 한글로 좀 추출해가지고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저런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이 처음부터 잘 구성되고 있지는 않았겠죠. 우선 학습에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은 필터링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는데요.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작다든지 혹은 이미지 사이즈의 가로 세로 비율이나 화이트 픽셀의 비율에 따라서 저품질 이미지로 판단하고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류 이미지들이 굉장히 국내에 많은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또한 저품질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걸러주기 위해서 OCR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들도 학습의 노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에 라이온에서 사용한 워터마크 디텍션 모델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텍스트를 필터링할 때는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모두 잘 적용을 하였는데요. 그것들 외에도 욕설이나 비속어, 성인 개인정보와 같이 그런 위험한 데이터가 포함된 케이스는 모두 필터링하거나 전처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하는 텍스트들에 대해서 강제로 축약하는 과정도 있었고 단독으로 뭔가 자모음이나 알파벳 그리고 특수문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케이스도 필터링을 했습니다. 한글, 영어 외에 다른 언어가 포함되는 것들도 모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해서 저희가 전처리를 또 수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역시나 관심이 많은 로또나 주가 이런 주가 그래프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미지들도 저품질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도 모두 필터링을 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각각 필터링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텍스트와 얼라인된 경우에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네이버 내부에서 만든 한국어 클립 모델인 Klib로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쳤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간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이미지 내 제로샷 성능을 뽑아보면서 몇 점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텍스트를 사용하는 게 모델에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미지 텍스트 스코어에 따른 데이터 분포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 이미지 텍스트 스코어에 따른 이미지넷에서 제로샷 성능 경향성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런 필터링 후의 데이터 양과 성능을 좀 고려해서 최적점을 찾아보았고요. 이런 필터링과 전처리 과정들을 모두 사용해서 이미지 텍스트 쿼리 정보를 수집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복 처리를 모두 거친 네이버 내의 이미지들을 모으고 앞서 설명드린 이미지 사이즈나 가로 세로 비율, 화이트 픽셀 비율 등으로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텍스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네이버 내 모든 문서 관련된 텍스트와 쿼리들을 앞서 설명드린 기준들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중복 처리를 할 때 만들어진 이미지 해시값과 문서 내부의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정보 혹은 클릭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조인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간에 얼라인을 시켰다면 이제 속도 최적화를 위해서 GPU가 필요한 로직들, 예를 들어서 워터마크 디텍션이나 OCR이나 이미지 텍스트 스코어 계산을 하는 것은 같이 한 번에 돌리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와 텍스트표의 개수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습하기 좋게 웹데이터셋이라는 포맷으로 함께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 트레인 000 타르나 뭐 001 타르 같이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고, 내부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미지 해시값 기준으로 JP 이미지 바이너리와 메타데이터 값이 들어간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이슨 내부를 한번 보시면 이미지 해시값이 들어가 있고, 뭐 URL 들어가 있고, 이미지의 사이즈, 그리고 또 문서라면 타이틀도 있을 거고요. 쿼리라면 쿼리 정보, 그리고 그런 타이틀이나 쿼리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 스코어 등 기존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앞서서 계산된 메타데이터들을 쭉 같이 저장해 놓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구축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즉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모달 모델로 패션 상품의 속성을 검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때는 클린 모델을 이제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로 각각 인베딩을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방식으로 대규모 학습셋에 대해서 수행한 것인데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임진넷 제로샷 분류 성능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비전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부적인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성능 차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아직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패션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패션과 관련된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델을 따로 구축을 하였는데요. 상품의 속성을 추출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클립과 비슷한 구조에서 타겟 텍스트로서는 패션 데이터에서 구축되어 있던 텍사노미 구조에서 상품 속성을 가져왔고, 이미지 인코더에는 해당 상품 이미지를 패치파이해서 인풋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속성 정보를 더욱 잘 얼라인 시켜주기 위해서 상품의 타이틀이나 카테고리 같은 정보를 추가로 넣어줬는데요. 이때 텍스트 인코더는 네이버 내부에서 만들었던 언어 모델들을 이니셜라이제이션해서 성능을 부스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도 동일하게 프리트레인 VIT를 사용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경우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학습셋은 패션 데이터 중에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 66M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풋으로는 이미지와 카테고리 텍스트를 사용하고 아웃풋 검색으로는 속성 정보를 사용했는데요. 아래 예시와 같이 어떤 이미지와 신발이라는 카테고리 정보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속성 키와 거기에 해당되는 속성 값들을 문장화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의 토 스타일이 라운드 토라고 하면 이 템플릿이 이 상품의 토 스타일은 라운드 토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미지 텍스트를 학습하게 되었고요. 카테고리는 사실 보통 분류 단계가 신발 말고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되게 굉장히 다양한 단계로 있기 때문에 학습 시에는 랜덤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좀 베리에이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예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이미지만 모델의 인풋으로 넣었을 때 검색되는 속성들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미지에 신발이라는 카테고리를 인풋으로 같이 넣어주었을 때 검색되는 속성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첫 이미지 결과와 다르게 주요 소재 신발, 그리고 발목 높이 등 신발에 대한 속성들이 명확히 검색되는 것을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이미지에 치마라는 카테고리 인풋으로 같이 넣어주었을 때 검색되는 속성들입니다. 총 기장, 패턴, 스커트 스타일, 디테일 등 첫 번째 결과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점점 더 좋은 VLM 모델들이 나오면서 저희도 범용적으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잡았던 모델이 구글에서 발표한 코카 논문이었습니다. Contrastive Captioners are Image Text Foundation 모델이라는 제목처럼 기존의 인코더 학습뿐만 아니라 텍스트 캡셔닝도 학습을 하여서 이미지 투 텍스트 생성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그 논문에 있는 모델 성능 그래프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리라든지 이뿐만 아니라 제너레이션이 필요한 VQA라든지 캡셔닝이라든지 각종 태스크들에서 모두 기존의 소타 모델들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카 모델을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자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의 CLS 토큰을 활용해서 기존의 클립처럼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하고 이미지 인코더의 결과에서 CLS 제로한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는 어텐셔널 풀링을 한 다음에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와 클러스터 텐션을 시켜서 이미지 정보를 여기 디코더에 녹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에서 사용하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태스크를 활용해서 캡셔닝 로스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두 로스에 대해서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이 이제 베이스 383M부터 라지는 787M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1빌리언까지 스케일업을 시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이제 영어 데이터 셋과는 다르게 저희가 모아본 데이터에서는 이 소스별로 스타일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제목 텍스트 스타일도 있었고 쿼리 스타일의 텍스트도 있었고 캡션 스타일의 텍스트도 있었고 상품명이나 앞서 보여드렸던 패션 속성 같은 스타일의 텍스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카 모델이 데이터 소스별로 프롬프트를 구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문서 제목과 캡션 스타일의 텍스트는 앞에 프롬프트라는 스페셜 토큰을 붙여서 학습을 했고 쿼리 스타일의 텍스트는 앞에 쿼리라는 스페셜 토큰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명 스타일에서는 쇼핑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붙여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코카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넷을 한글로 번역할 제로샷으로 평가한 데이터에서 성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노란색으로 none이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사용할 경우에 더 좋아지는 것을 파란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짧으면서 쿼리와 이 형식이 비슷한 걸 보여주는 텍스트가 이미지 레이블이었기 때문에 쿼리 프롬프트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프롬프트들도 좀 높게는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려면 이 디코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요. 왼쪽은 MS 코코 영어나 한글 데이터로 파인 튜닝 시켰을 때 생성되는 결과들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미지에 대한 쿼리로 학습을 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와인병 사진을 보고 샤또 라뚜르라는 생성을 하거나 경복궁의 밤 사진을 보고 경복궁 야간개장이라는 뭔가 쿼리 스타일의 생성을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인병은 샤또 라뚜르가 맞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모달리티 어거너스틱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당 내용으로는 트리플 AI에 올해 발표도 했으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논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목표는 하나의 모델 타워로 이미지, 텍스트 모두에 대해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는 것이었고요. 즉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웨이티드 쉐어를 해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타워 인코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그림에서 왼쪽은 기존 클립과 같은 투타워 모델이라고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으로는 이제 투타워 모델에서 퓨전 레이어를 하나 얹어서 투레그 모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원타워에서 투 헤드 모델을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에 따로따로 헤드를 가지는 모델이 구조가 되고 저희가 제안한 원타워 모델, 원헤드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첫 시작은 이제 메타에서 제안했던 모코 V3의 컨트래스티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뷰 1, 뷰 2와 같이 어그멘테이션을 가하고 하나의 인코더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인 쿼리 인코더와 티처 모델인 모멘텀 인코더로 나누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시키게 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에 인풋으로 뷰 1, 뷰 2를 저희가 나이브하게 이미지와 텍스트로 그냥 사용하게 된다면 모델리티 갭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학습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델리티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믹스업을 좀 적용해 봤는데요. 즉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인코더에 각각 통과시킨 다음에 그 임베딩의 평균을 낸 값에 대해서 컨테스티브 러닝을 시키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학습이 좀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좀 해석을 해보자면 비전 분야에서는 믹스업이 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스무딩 시켜주는 목적이었다면 여기서는 비슷하게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커먼 그라운드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반 학습의 폭에서는 이 파란색 나타내는 거 이미지 임베딩이고요. 주황색 점들은 텍스트 임베딩을 나타내고 초록색 점들은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의 평균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떨어져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학습 완료된 이제 40의 폭에서 본다면 이 이미지와 텍스트끼리 잘 얼라인된 것이 서로 가까이에 잘 표현되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설계한 XMC 로스의 추가로 컨텍스추얼 인베런스한 로스를 추가로 설계를 했는데요. 결국에 트랜스포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트랜스포머의 키 밸류로 했을 때 이미지 쿼리 레프레젠테이션과 그 이미지를 트랜스포머의 키 밸류로 했을 때 레프레젠테이션을 근사하게 만들 수가 있다면 모달리티 어거니스틱한 리저닝에 가까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앞서 XMC 오브젝티브의 추가로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과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의 평균, 즉 이제 모달리티 어거니스틱한 값과 이미지 텍스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평균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앞에 CIC 오브젝트를 보존하되 좀 더 보다 단순하고 일반화된 형태의 CMC 로스로 최종 제안은 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 각각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처리하고 각 모달의 CLS 토큰으로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과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평균을 시켜서 CMC 로스의 저 오른쪽 텀을 만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인풋으로 컨캣해서 모델에 태워 마스크드 멀티모달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CLS 토큰을 동일하게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앞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평균한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먹여주게 되고요. 오른쪽 표에서 각 로스 텀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넷, 제로샷 분류 그리고 MS 코코에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성능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ITC는 각각 그 이미지 텍스트를 나이브하게 넣었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XMC 로스를 추가를 해주면 비로소 학습이 잘 되고 CIC 로스까지 추가를 해주면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계한 CMC 로스를 만들어서 추가해 주니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정성적으로 보면은 왼쪽 그림들을 보시면 그 제로샷으로도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이 정교하게 동작하는 점들을 볼 수가 있고요. 멀티모달 리트리벌 하는 측면에서도 텍스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뭐 더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잘 멀티모달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투타워 모델인 클립과 투레그 모델인 알베프 모델과 함께 제로샷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비교한 그림입니다. 기존의 클립이나 알베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 인베딩 시키지 않으므로 이제 시밀러리티 오퍼레이션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드캠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모델들에서는 약간 불안한 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사실 이 모델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생성 모델의 컨디셔닝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텍스트 투 이미지가 가능하게 되고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도 가능하고 이미지 인페인팅 혹은 아웃페인팅 등 다양한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도 영어 위주의 텍스트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한글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전혀 엉뚱한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한계점들이 있고요. 결국 컨디션을 주는 그 텍스트 인코더가 클립 모델의 텍스트 인코더인데 이게 영어 데이터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시와 같이 프롬프트로 이제 강아지 사진이라는 입력을 넣게 되면 스테이블 디퓨전 V1과 V2 모두에서 완전 이상한 사진들, 전혀 관련 없는 사진들이 생성되고 있죠. 따라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텍스트 인코더를 새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한영 페어 번역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영어 텍스트 인코더를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기존 영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한글 인베딩을 붙일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영어 텍스트 인코더는 티처 모델로 프리징을 시키고 영어 인베딩을 만든 다음 새로 만들 멀티링구얼 텍스트 인코더에 영어와 한글을 모두 태워가지고 만든 인베딩에 대해서 서로 MSE 로스를 계산을 하고 각각 서메이션을 해서 모델을 흘려줌으로써 학습시키면 이제 결국에 한영 모두 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걸 TSNE로 좀 시각화해서 보면은 학습 전에는 왼쪽과 같이 한글과 영어 사이에 갭이 명확히 존재하고요. 주황색이 영어이고 파란색이 한글입니다. 그리고 학습 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의 영어 임베딩에 붙어서 이제 한국어 임베딩이 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표현되는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투 이미지 인퍼런스 구조를 좀 살펴보면 기존의 텍스트 인코더에서 앞서 학습시킨 저희 멀티링구얼 텍스트를 텍스트 인코더만 바꿔 끼우게 되면은 심플하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생성 예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에 한글을 입력을 하면 전혀 관계없는 이미지들이 맨 왼쪽에 3개 케이스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학습된 멀티링구얼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게 되면 불꽃노래가 비치는 밤바다 그림, 혹은 뭐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곰인형 그림, 뭐 연필로 그린 의자 그림 등 이제 결과들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들에서는 저희가 한글, 영어 모두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모델로 결국에 저 한글이든 영어든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걸 확인했고요.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사실 좀 느리다는 어떤 단점이 아직까지 한계점이 좀 있죠. 그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특정 스텝별로 저희가 시간과 이미지 생성 퀄리티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퍼런스를 50스텝까지 풀로 돌리면 약 2.7초 가량 걸리지만 뭐 20스텝 이내로, 즉 1초 정도의 인퍼런스 타임을 가지더라도 충분한 퀄리티가 좀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패션 관련 이미지 생성에서도 비슷하게 뭐 20스텝, 즉 1초 내에서도 잘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기반으로 멀티모달 문서 검색 서비스인 즉 MDS 서비스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멀티모달 문서 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MDS를 출시하게 됐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먼저 유저의 이미지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 텍스트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기존 UGC 문서들의 이미지 및 텍스트들에 대해서 추출된 피처들과 같이 분석하고 랭킹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UGC 문서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뉴발란스 신발이 그림 이미지로 딱 들어왔을 때 뉴발란스 327 리바이스라는 상품명을 뽑을 수 있게 되고 이때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정보를 활용해서 관련된 이 리뷰와 코디 문서들을 저희가 검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문서 검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피처들이랑 어떤 랭킹들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때 저희 이미지 벡터라이제이션과 뉴럴 매칭과 같은 곳에 저희가 구축한 VLM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스마트 썸네일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멀티모달 기반으로 패션 상품을 검색하는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류 검색을 위해서 색상이나 패턴 분류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의 썸네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사용자의 클릭률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따라서 스마트 썸네일이란 그러니까 유저의 텍스트 쿼리와 이미지 점수로 문서 내의 여러 이미지들 사이에 텍스트 쿼리와 관련도 순으로 랭킹을 시킨 다음에 좀 더 썸네일로서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운동화 코디라는 텍스트 쿼리에 대해서는 인물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문서 내에 3개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 이미지가 썸네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화 리뷰라는 쿼리에 대해서는 신발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신발 이미지가 썸네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어떤 지리와 문서 내 이미지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정량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썸네일 점수 평가 기준은 연관도와 어떤 품질에 따라서 5단계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2점 이하부터는 사실 저품질로 태깅을 하고 관련 없는 이미지들로 판단을 했고요. 성능을 보시자면 에즈이즈가 기존의 서비스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썸네일들입니다. 이 중에 모델로 저희가 계산한 이미지 텍스트 시밀러리티 스코어 기준으로 일정 이하는 필터링을 했고, 즉 썸네일로서 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남은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점수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썸네일로 나가도 좋은 것들이 베이스 모델에서는 49개라고 판단을 했고 라지 모델에서는
44개로 판단을 해서 커버리지는 각각 뭐 81%, 73% 정도가 되겠고요. 이 필터링 후에 이미지 스코어를 매긴 평균 점수를 보면 현재 에즈이즈 점수가 3.133점으로 평균이 태깅이 되고, 베이스 모델에서는 3.327, 그리고 라지 모델에서는 3.455로 썸네일로서 적절성이 점점 좋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모달 기반으로 패션 상품 검색을 하는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위해서 쿼리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카테고리, 즉 여기서는 신발이라고 치면 오브젝트 디텍터로 신발 부분을 크롭을 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피처를 뽑는 데는 내부적으로 구축한 이제 다양한 VLM 모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각 모델별로 추출되는 특징이 달라서 이제 여러 모델들을 사용했고, 1차적으로 여러 후보군들을 뽑는 게 되게 성능에도 좋았습니다. 또한 각 모델별로 검색 DB 풀에 미리 구축해 놓은 이미지 벡터들과 결국 ANN을 계산해서 탑케이크의 1차 상품군을 모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LM 기반으로 한 번 더 이미지 텍스트 기반으로 리랭킹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한 최종 상품 랭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플한 구조로 성능을 잘 나오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개선되고 새로 나오더라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앞서 신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이키 덩크 로우나 뭐 뉴발란스 327 리바이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리즈명이 명확히 있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히 저렇게 특정되는 상품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보시는 원피스 같은 경우 이름 아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어떤 이름이냐 보면은 보헤미안 케이프 세트 원피스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불명확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류에서는 패턴이나 컬러 같은 요소들을 같이 좀 추출을 해서 특징점을 좀 뽑아야 했고, 문서 검색용으로 같이 태깅을 시켜줬습니다. 이때 VLM 모델들은 사실 제로샷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상 색상이나 어떤 대상 패턴들을 잘 설계해 놓으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계산을 통해서 이미지와 관련도가 가장 높은 패턴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인 튜닝을 하면은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학습용을 위해서 수도 레이블링을 진행해서 파인 튜닝 데이터를 좀 모아봤었는데요. 이때 일부 레이블들은 학습 샘플이 좀 부족한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개발한 앞서 보여드렸던 텍스트 이미지 생성 모델로 직접 생성을 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아래 예시들은 저희가 타겟한 패턴들에 대해서 실제로 생성된 의류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제없이 잘 생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퓨처워크로 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사실 굉장히 더 많습니다. 우선 VLM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LLM처럼 모델 사이즈나 뭐 좋은 학습 데이터로 사이즈를 계속 키워가는 게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본용 모델들을 목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더 다양한 태스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것은 또 비주얼 Q&A, 대화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비스 출시한 MDS의 경우에도 대상 카테고리는 어떤 주제 같은 경우를 계속 확장해서 만들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 중인 퓨처워크를 살짝 공유드리면, 저희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이 이미지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아디다스 신발에 대해서 초록색과 비슷한 신발을 찾는 유저 쿼리를 추가로 받아서 유사한 신발을 찾는 구조를 현재 저희 멀티모달 기반 패션 상품 검색 모듈과 융합해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MDS 서비스도 사실 패션 카테고리들 뿐만 아니라 명소 검색을 위한 주제 확장을 추가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명소 이미지 텍스트 DB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VLM 기반으로 검색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MDS에 뭐 분석하고 랭킹하는 그런 모듈들을 달아서 최종적으로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방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저는 좀 뭐 이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뭐 손가락만 얹었을 뿐이고 뛰어난 저희 팀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팀원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메일로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을 보내주셔도 되고 채용 관련해서 연락을 주셔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인턴도 저희가 또 상관없이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을 검색 서비스에 녹이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LLM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